메가 선수가 정말 항상 활발한 성격이고 또 이 한국 미디어나 좀 팬들을 위해서도 항상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정관장의 목동이 스파이크 한 대도 웃고 있었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저거 봐. 웃으면서 스파이크 하잖아. 저 정도의 인성이. 보통 찌그리거든요. 알죠. 예. 저희가 그래서 사진 되게 고르기 힘들 때도 네. 있거든요. 예쁜 사진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스파이크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싫어할 수가 있나요? 정말로 보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앤플러스의 목요일은 배구로 채워집니다. 자, 주간 배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 오늘 날이 무척 추워진다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준비가 소용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구 정말 다양한 주제로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이슈들 그리고 시크릿 노트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기자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한맛 감스트 오스트라고 불리는 오혜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순한 맛보다는 매운 맛으로 아. 몸을 괴롭혀야 맞아요. 되는데 순한 맛이라 죄송합니다. 네, 오해원입니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제 추운 날일수록 진짜 건강을 저뿐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자칫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옷을 잘못 입었다가는 요즘 아주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걸리신 분들의 말로는 내장까지 아프다 이런 통증. 그러니까 뭐 내장이 아플 수는 없겠지만 뭐 기침을 한번 하면 그 고통이 온몸으로 퍼진다라고 하니까요. 독감 절대 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바에서라도 옷을 더 두껍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구 사랑 누구보다 못지않은 김효경 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별거 없으셨어요? 네, 뭐 올스타 휴식기인데 그래도 뭐 대전 취재도 좀 다녀왔고요. 올스타 휴식기 첫 경기도 다녀왔고 네. 네, 재밌더라고요 여전히 역시. 휴식기라고 해서 네. 별로 쉬시진 못했네요. 네,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또 메가 선수 만나고 우리 오. 고이진 감독님 만나고 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방송 중간에 고이진 감독님 전화가 와가지고 네. 김혜경 기자입니까? 네. 사실 그 일정 조정하느라 알겠습니다. 고이진 감독님하고 뭐 대청댐도 가고 곱창도 먹고 뭐 다 했어, 마. 네, 다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조금 이따가 정관장 소식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배구 소식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배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배구에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잔뜩 주변 친구들 손에 손을 잡고 이곳으로 끌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배구 이슈들을 정리하는 위클리 헤드라인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올스타전 없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제 끝났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이고요. 올스타 브레이크에 또 많은 팀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도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올스타 브레이크에 변화를 줬던 팀들 중에 흥국의 마테이코, 그다음에 GS의 뚜이 선수 데뷔전을 또 김효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또 막심 선수가 대한항공에서 삼성화재로 소속팀을 옮겼는데 삼성에서의 데뷔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또 전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더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여자부의 순위 경쟁 어느 팀이 웃고 또 어느 팀이 울 것인지 후반기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올스타전 휴식기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올스타전은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팀들은 다 휴식기를 거쳤고 복귀 전까지 치렀죠.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올스타 휴식기가 이제 4라운드 끝나고 열릴 때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라운드 끝나고 이제 올스타 휴식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었고 외국인 선수 부상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을 다 마쳤고요. 좀 신기한 게 다른 때보다 좀 트레이드는 이번에 좀 시도가 적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없이 외국인 선수 보강이 좀 많이 된 휴식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쿼터
와일러 선수가 부상당한 뒤에 좀 시간이 걸려서 이 뚜이트란 선수, 베트남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왔고요. 흥국생명은 이제 투트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일시교체 선수로 마르타 마테이코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분은 이제 막심 선수와 요스바니 선수 중에 고르다가 저희 예상대로 이제 결국 요스바니가 선택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리베로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죠. 류웨이 선수를 네. 했어요. 이제 지난 시즌 한국전력에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이제 한국전력이 세터가 좀 약하다 보니 야마토 선수 영입을 위해서 류웨이 선수와 재계약을 포기했었는데 영입을 하고 이제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화재는 이제 막심 선수를 데려왔고 KB손해보험은 감독과 아시아쿼터 선수가 보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시크릿 노트에서 그렇죠. 제가 힌트를 이름 빼고 다 알려줬죠. 네. 감독님과 이제 바레인 국가대표 출신 야쿠브 선수인데요. 키는 187cm로 작은 편인데 크진 않아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챌린지컵에서 바레인과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레인 감독이 또 우리 지금 현재 대표팀을 맡고 있는 라미레스 감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한국을 상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휴식기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KB 손해보험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브라질 출신 레오나르도 감독이 왔는데 맞춘 사람이 있었나요? 주변에 뭐 이제 그걸 보고서 저희 시크릿 노트 보고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네. 이제 그 녹화 방송이었었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사실 바로 언팔로우를 하고. 아, 그래요? 아니 내가 김효경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팔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 줬는데. 근데 정말 그걸 보고 저한테 팔로우를 하신 분이 인 건지 한 20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진짜로? 저를 팔로우 하신. 왜냐면 내가 가라고 했잖아. 다행히 제가 이제 언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팬들 사이에서 미리 알려지진 않았고요. 이제 KB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드린 힌트가 그거였잖아요. 일본에서 지도자 경력이 있다. 이제 일본 산토리 선버즈 팀에서 수석 코치를 지냈었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감독이 지금 우리 카드를 지도하고 있는 파에스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국가대표팀에서도 파에스 감독일 때 수석 코치를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V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란 선수들을 굉장히 또 잘 알고 있는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이가 사실 저는 처음에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좀 나이가 굉장히 좀 들어 보여서 한 60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처음에 하얀 머리잖아요. 저분이군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 안 하고 네. 저분 사진을 봤을 때 네. 유인촌 장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비슷하게 네. 생겼습니다. 네. 근데 1972년생입니다. 이게 그렇게 머리가 많지는 흰색이라 않아요. 네, 네. 그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스위스 리그, 브라질 리그, 그리고 뭐 브라질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을 지냈었고요. 아시아 리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리그 적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KB 손해보험이 진짜 올해는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팔자가 드센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팀들이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뭐 변화를 준다 그러면 홈 경기장 빼고 다 바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KB는 홈 경기장까지 바꾸는 이 그러니까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KB 손보는 그냥 정말로 그냥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건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황태기 선수가 전역 후 합류하면서 초반에 좀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 감독이 선임되면서 이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내다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레오나르도 감독이 하려는 배구와 기존에 이제 황태기 중심으로 KB 손해보험이 하고 있던 배구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될지 이게 플러스가 날지 마이너스가 날지 이 부분이 하반기 남자부 순위표 전체를 조금 이제 흔들 수 있는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 감독이 우리나라하고 인연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올해 지난번에 외국인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선수 그리고 한국 리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리그의 절반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KB손해보험 프런트와 선수들이 감독을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또 잘 이겨내는 것이 KB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오나르도 감독이 이 남은 이제 하반기 3개 라운드, 4, 5, 6, 3개 라운드를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선수들, 황태기 선수를 중심으로 하던 배구를 좀 인정하고 나의 배구는 충분히 좀 준비할 시간을 갖느냐, 이 선택이 있어서 굉장히 팀 순위에 직결될 것이다. 야, 근데 이게 지금 KB가 3인가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녹화기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아마 나왔을 텐데 어쨌든 1위와는 격차가 좀 크고 2위와 이제 승점 차가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 쉽진 않죠. 어쨌든 추격하고 있는 3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3위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더 내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이유가 합리적이야. 그렇죠. 내가 감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배구를 펼쳐 보이겠다. 그것도 오케이지만 지금 이 팀이 잘 나가고 있는데 나의 배구를 너무 적극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잘하는 대로 두겠다. 그것도 사실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결정을 해도 맞는 선택인데 꼭 그것이 또 옳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라서 이게 참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쨌든 이 레오나르도 감독이 가장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이 KB 감독 후보였던 대표팀 이사나야 라미레스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태기 선수와 KB가 좀 어떤 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KB 손해보험이 상승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후반기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오늘 경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또 주목하고 계시고 있는 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8일 경기를 보고 삼성화재가 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8일에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이 경기를 했는데요. 사실 대한항공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렇죠. 3대 0이지만 스코어가 25대 23, 25대 22, 25대 22였습니다. 굉장히 매 세트 접전이 벌어졌었고요. 뭐 마지막에는 비디오 판독 몇 개로 사실 승부가 좀 갈라지기도 했는데 이게 막심 선수 없이 이제 외국인 선수 없이 아시아 쿼터 파즐리 선수만 뛰었는데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김우진 선수가 좀 이제 그동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어제 좀 경기에서는 잠재력을 보여줬고 이호건 세터도 좀 안정적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막심 선수까지 가세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우리카드 KB 손해보험과 3위 다툼을 정말 마지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중위권 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하고 OK저축은행은 좀 밑으로 이제 하루 보잖아요. 그 면에서 확실히 중위권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팀 상위권에 뭐 현대캐피탈의 연승이 저지된다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위권 싸움에 한번 걸린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는 현대캐피탈, 그러니까 김효경 기자 의견을 좀 더 보태자면 현대캐피탈의 연승 행진이 의외로 중위권 싸움 팀들한테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V리그 남자부, 그러니까 남자부뿐만 아니라 V리그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배구계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우려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좀 기량이 올라와 주면서 그래도 여느 때보다는 그래도 기량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좀 내부적인 분위기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부도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그렇죠. 이 4위 IBK 기업은행 아래에 있는 5, 6, 7위 팀이 사실 본배구를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개막 이후 치러진 두 경기에서 보면 GS칼텍스가 1위 흥국생명을 이겼고 그러니까요. 도로공사가 2위 현대건설을 이기기 거의 벼랑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전반기보다는 승점을 따내는 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네. 좀 그 점 어떻게 보면 배구 팬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서 치렀던 경기들의 양상이 진짜 뭔가의 조짐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네. 그 여자부 순위표의 순위 변화의 중심에는 김혜경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분이 계시지 않나.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실상 새로운 얼굴들이 어떤 역할을 펼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새로운 얼굴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김효경 기자가 경기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직접 보고 오셨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마테이코 선수에게 좀 제일 관심이 많이 그렇죠. 쏠렸던 것 같아요. 경기 전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많았고요. 근데 좀 아본단자 감독이 좀 약간 대답을 좀 피했어요. 약간 마테이코 선수에 대해서 뭐 보통은 이제 그런 선수 새 선수들 오면 기대를 한다. 으쌰으쌰 해주죠. 우리한테 좋았다. 근데 약간 대답을 회피했단 말이에요. 역시나 경기에서도 좀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은 아쉬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소개팅 할 때 네. 잘생겼어? 예뻐? 하면 사람 좋아. 맞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마테이코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긴 했는데 이제 3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15.8% 조금 실망스러웠죠. 거기에 범실이 3개.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0. 네. 블로킹은 하나도 잡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제가 두바이 이제 트라이아웃을 갔었을 때 네. 받았던 평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신장에 비해서 좀 점프력이 아쉽다. 좀 기본기가 뛰어난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좀 역시나 좀 아직까지 이제 시차 적응이라든지 좀 팀 훈련을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평가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흥국생명 스태프나 팬들 모두 투투쿠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GS칼텍스가 아무리 뭐 차포 떼어진 흥국생명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못 봤죠. 중계로 이제 보면서 이게 올 시즌의 경기다라고 뽑을 수 있을 만큼 GS 실바스가 정말로 엄청난 경기력을 뽐냈다. 네. 그러니까 이날은 GS 칼텍스 승리 후에 감독도 울고 선수도 울고 네. 심지어 프런트도 울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이 GS 칼텍스 프런트라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경기 너무 이겨서 축하한다라고 네네. 했더니 솔직히 울었다고. 그 그 정도로 선수들도 간절했지만 주변 관계자들도 승리가 너무나 절실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실바 선수가 제일 경기력도 좋은 선수지만 팀에서 고참이에요. 제일 코트 안팎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실바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51점. 네. 정말 이런 선수가 없어요. 농구죠, 농구. 그렇죠. 51점이면 농구에서도 뭐 이달의 MVP. 네. 그렇죠. 51점 득점이면 정말로 실바를 위한 실바의 경기였고 모두가 실바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승리였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실바 선수의 투지를 정말 대단했던 게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네. 이제 경기가 끝나면 보통 이제 GS 선수단이 이제 에너지송에 맞춰서 그렇죠. 율동을 하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어요. 어디 달려가던데요? 네, 실바 선수가 그걸 하기도 전에 그냥 달려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거기도 갈 틈도 없을 만큼 너무 경기가 치열했어요. 네, 치열한 경기다 보니까 투혼을 발휘했었던. 그래서 실바 선수의 딸인 시아나가 대신 사진을 찍고 네. 같이 율동을 했던. 네. 와, 아니 경기장 분위기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네. 팬들도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GS 칼텍스 팬들도 정말 감격스러워. 사실 올 시즌 2승째이기도 하지만 또 홈에서 첫 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좀 감동적인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했던 영화 1승. 네.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다 페퍼인 줄 알았는데 GS였다. GS였다. 아니 그러니까 GS가 이영택 감독이 울었잖아요. 네, 세수를 하고 오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눈물이 단순히 저는 1승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사실 GS는 모두가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힘들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연패가 그다지 의외의 결과는 아닌데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연패에 가려진 과정이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영택 감독이 사실은 그 얘기도 했죠. 최태용 지금 해설위원을 이게 단기 인스트럭터로 모셔가지고 선수들 돕게 했다. 그 정도로 지금 GS 칼텍스가 이 단순히 1승을 만들어낸 거에 이 표면적으로는 1승이지만 그 밑에서 감독, 선수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관계자들이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1승 이후에도 다시 연패가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 1승의 가치는 1승 이상의 의미를
이 GS 칼텍스라는 팀에 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흥국을 상대로. 네.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게 이제 12월 31일에도 제가 이영택 감독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그날도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 강한 훈련을 했고 경기 뒤에 실바 선수도 인터뷰에서 강 훈련을 했다고 들었더니 crazy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라고도 함께 할 만큼의 강 훈련을 했다는 것. 좀 그런 훈련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또 선수들에게는 또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GS로서는 의미 있는 1승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쿼터 뚜이 선수도 좀 첫 경기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이날 7득점을 기록했거든요. 네. 김연경 선수의 공격을 블로킹하기도 했고요. 연습 때는 서브 범실이 많았는데 이날 서브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허허실실 작전이 아니었을까? 네. 연습할 때는 감독까지 속이는 거. 설렁설렁. 네. 내가 진짜 경기 때 보여줄 거야라고 하면서 연습 때는 슬슬. 자 진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스칼텍스 사실 뭐 저 순위에서 본백으로 간다는 거는 뭐 무리긴 하겠습니다만 고춧가루 부대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역할이 전반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도로공사, GS칼텍스, 페퍼 상위에 있는 네 팀 모두 좀 긴장하고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여자부는 순위 대결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부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맞붙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성화재로 직전까지 대한항공에서 뛰던 막심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침 뛰진 또 못했어요. 전 좀 이게 아니 직전까지 뛰었는데 바로 이적이 안 되는 거야? 했는데 비자가 다시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 우리나라에는 종목을 배구뿐만 아니라 종목을 막론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취업 비자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 국내에서 못 얻고 일본을 건너가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빠르죠, 사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빠른 절차이기 때문에 일본을 갔다 오는데 이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 이제 양국의 관계가 서로 이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러시아라는 국적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정대로라면 삼성화재 예상대로라면 대한항공전에서 보란 듯이 정말 막심이 뛰면서 우리가 대한항공이 사실 좀 흔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삼성화재가 막심을 앞세워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막심이 좋은 활약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렇죠. 2배의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되진 않았고 반대로 돌아온 요스바니가 보란듯이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사실 요스바니도 과거에는 삼성화재 몸을 담았었거든요. 바로 직전 시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삼성화재의 구상이 반대로 역으로 되치기 당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대캐피탈과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후반기 좀 추격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좀 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경기를 형성이랄까? 그러니까 삼성화재전을 보면 어쨌든 요스바니 선수의 효과, 류웨이 선수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스바니 선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오픈 상황에서 좀 강한 공격을 때려주는 부분 분명히 잘 해줬고요. 요웨이 선수가 중앙에 리베로를 자리 잡으니까 이준 선수나 정지석 선수, 특히 정지석 선수의 공격이 이날 좋았거든요. 그렇죠. 부담을 좀 확실히 덜었죠. 부담이 줄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를 생각해보면 요스바니 선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강력한 서브와 좀 체력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한다. 네. 아직까지 경기 감각이 조금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느낌이고 또 류웨이 선수가 오히려 리베로를 하다 보니까 상대팀이 이 아웃사이드 히터인 정지석 선수나 이준 선수에게 서브를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좀 어떤 효과가 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 추격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항공이 또 부상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정한영 선수가 빠져 있거든요. 전치 4주였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짧은 부상이 아니고 긴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캐피탈하고 지금 격차가 10점이나 벌어져 있어서 정말 전력을 다해도 이 격차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점이라는 격차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이제 이건 대한항공이 어쩔 수 없는 요인이죠. 현대캐피탈의 약점이 안 보여요. 네, 뭐 저기 거의 빈틈이 안 보여요. 네. KB 손에 보면 황태기 선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사실
그나마 약점이라고 하면 사실 수비력인데 그 부분도 박경민 선수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고 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정광인 선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전광인이 이 팀의 백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뭐 부상 관리나 체력 관리만 잘해준다면 사실 대한항공이 자력으로 추격하기는 어렵고 네. 이제 대한항공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B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도와줘. 우리 카드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야 역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슈 V리그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남자부는 이제 살짝이라도 그나마 좀 짚어봤고 특히 여자부 순위표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요동치는 모습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자부 후반기를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경기 전까지의 순위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전히 흥국생명이 선두입니다만 현대건설이 단 1점 차로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 정관장과는 점수가 조금은 벌어져 있습니다. 1위와는 10점 차, 2위와는 9점 차지만 상승세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또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에는 그야말로 도깨비 팀이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승리를 거둘지를 정말 감을 못 잡고 있고 도로공사와 GS칼텍스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만 GS칼텍스가 복귀 후 후반기 첫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일말의 희망감을 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부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10점은 10점 이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부는 1위 흥국생명과 3위 정관장이 똑같이 10점 차거든요. 네. 근데 20점은 10점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같은 10점인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정관장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흥국생명이 하반기 첫 경기를 현장에서 중계했던 차상현 감독하고 이제 제가 경기 후에 연락을 했는데 차상현 감독이 흥국생명이 정말 위기다. 일단 투트크가 빨리 돌아오는 게 이 팀에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투트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투트크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흥국생명은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1위 자리가 위태로운 거는 당연한 거고 자칫 3위 자리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굉장히 이 과감한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그 정도로 힘들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전망을 이게 반대로 흥국생명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그러니까 전곡을 찔리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순위표가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전망들을 배구계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1, 2, 3 흥국, 현대, 정관장인데 이 세 자리가 모두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히려 지금 배구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팀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현대건설이 좀 먼저 2세트를 해주고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좀 정지훈 선수가 흔들리고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양효진 선수도 가벼운 부상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또 다양한 백업 선수들이 있고 또 양효진 선수가 안 될 땐 후위에서 전위로 이다현 선수가 올라갈 땐 또 이다현 선수를 활용해주고 좀 두터운 선수층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이 조금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현대건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선두가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정관장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반기 막판 8연승을 거두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또 이 메가 선수. 네, 메가 선수와 부키리치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4라운드는 굉장히 정관장 일정이 좋아요. 3일 간격 경기를 하면 여자부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모두 4일 이상 휴식을 취하면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장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4라운드에서는 이 상위권 두 팀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연승이 굉장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4위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반 여러 번 얘기했던 이소영 선수 드디어 이제 전위에서 공격에 이제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뚜껑을 엽니까? 네. 이소영 선수가 정말 예전의 모습에 뭐 한 70%라도 찾아준다면 IBK 기업은행도 이 세 팀을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3위 자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아예 그냥 낭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예 현실성이 없는 건 허는 아니라는 아닌 거지. 결국에
안정적인 현대건설, 하양세 흥국생명, 그렇다면 태풍의 눈. 이 승부 순위표를 뒤집어 놓을 팀은 정관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인데. 고이즈 감독님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입을 가리고. 이 고이진 감독을 만나고 왔잖아요. 네. 만나서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대낮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올스타전 기간에 원래 이제 메가 선수와 염혜선 선수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그 일정 조정이 이제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대전으로 오시라. 그래서 밥도 먹고 네. 이야기도 하고 훈련도 보시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훈련을 지켜보러 갔었는데요. 정말 선수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상 선수도 이제 이미 다친 박혜민 선수 외에는 부상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가 선수와 부키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개인 훈련을 할 정도로 의욕도 넘치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면서 지금 당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5라운드까지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1위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고이진 감독이 그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뭐 액션도 그 세리머니도 크고 이제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뭐 선입견이 좀 있는데 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확언하고 단언하고 이런 게 없는데 김효경 기자에게 했던 말을 조금 이제 말을 돌려보자면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됐고 언제든지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들 끌어내릴 준비, 자신감 다 갖춰져 있다. 능력도 된다. 두고 봐라. 네. 우리 팀 지켜봐 달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고참 선수들의 역할이 팀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정관장 팬들이 좀 아쉬워했던 선수들이 표승주 선수와 노란 선수였어요. 사실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표승주 선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노란 선수도 리베로인데 많이 아무래도 흔들렸죠. 많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두 선수가 3라운드 막판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이 고이진 감독의 말에 따르면 표승주 선수랑 감독실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대요. 그렇게 좀 허심탄회하고 서로를 믿는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팀이 좀 잘 나갈 때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 따라왔을 때 전력이 나오잖아요. 지금 밖에서 본 정관장, 안에서 본 정관장은 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네. 되는 집이 돼가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김효경 기자가 그 정관장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또 이제 특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배구 코너를 할 때 이제 메가 선수의 활약상에 따라서 메가 선수를 썸네일에 받기도 하고 메가 선수 소식을 전해하기도 했었을 때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와서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네. 그래서 서브 타이틀을 그 자막을 달아달라. 저희가 인도네시아어 자막은 네. 없죠. 네. 그냥 차라리 영어 자막이라도 달아달라 했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어를 어떻게 하기가 당장은 좀 쉽지가 않아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되게 난감해하던 찰나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해서 메가 선수의 인터뷰를 따와라 라고 이제 김효경 기자에게 특명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아니고 이제 짧게나마 이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그렇죠. 많이 봐주십사. 네, 많이 봐주십사. 네. 자, 바로 메가 선수의 짧은 인터뷰,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한 인터뷰 지금 앞으로 함께 해보시죠. Jangan lupa like, comment, dan subscribe di YouTube channel Sport and Plus dan jangan lupa dukung aku dan tim aku Red Spark Jungkwanjang di V-League 2024-2025. Dukung kami terus ya. Bye bye. 바이바이. 나 인도네시아어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중간에 스포츠 플러스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메가 선수가 정말 좀 이렇게 항상 활발한 성격이고 또 이 한국 미디어나 좀 팬들을 위해서도 항상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정관장의 정말 복덩이 네. 메가 선수가 온 뒤에 이제 좋은 성적도 나고 있고 정말 좋은 결과가 좀 나오는 데는 메가 선수의 공헌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타지에 와서 이 색다른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맹활약하는 거 보면은 작년부터 진짜 대단했잖아요, 활약이.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기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인성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량이 조금 부족해도 인성 좋은 선수가 결국은 그 팀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메가 선수는 실력까지 좋아. 인성도 좋은데 실력까지 네. 좋아. 그러니까 김효경 기자가 얘기한 복덩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이진 감독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메가는 착해. 이제 감독이 선수에게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이야기를 자막을 달아서 인도네시아 팬들 알아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네. 그럼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고이진 감독이 메가 선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인도네시아의 그러니까 우리 배구 팬분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배구 팬분들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현지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뭐 한국어를 아는 인도네시아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은 좀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랑 김효경 기자가 했던 이야기들. 네.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그 인서트 컷으로 사진들이 몇 장 나갔는데 그 스파이크 한 대도 웃고 있었거든요. 보여주세요. 네. 스파이크 한 대도 웃고 봐봐 지금 저거 봐. 웃으면서 스파이크 하잖아. 저 정도의 인성이. 보통 찌그리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사진 되게 고르기 힘들 때도 네. 있거든요. 예쁜 사진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스파이크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싫어할 수가 있나요? 정말로 복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여자부 진짜 아마 한 주 한 주마다 순위표가 요동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 점점 더 재미있는 여자 배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